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혈당 관리와 식습관을 연구해온 김도현 박사입니다. 지금 드시는 아침 식사를 그대로 두시면 앞으로 평생 약에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침은 든든하게 밥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상식, 사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혈당 조절에 실패하고 계세요. 작은 한 숟가락의 선택이 혈당을 뚝 떨어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급격히 치솟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밥 한 공기에 국물 말아 드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혈당을 망치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포도당으로 빠르게 변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버려요. 저희 연구소에서 2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아침 식사만 제대로 바꿔도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아침 습관을 계속하면 점심, 저녁 혈당까지 모두 망가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신진대사가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훨씬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지금 드시는 아침이 과연 혈당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망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분들의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린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혈당 관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아침 한 끼만 제대로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희 연구소에 상담을 오신 72세 박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늘 아침을 흰밥에 국물 말아 드셨는데 점심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검진 때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힘이 난다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박영자 어르신께 아침 식사에서 밥 대신 귀리와 단백질을 곁들이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입맛에 맞지 않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럴 만도 하죠.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점심에도 피곤하지 않고 오후에 졸음도 오지 않더라고요. 3개월 뒤에는 공복 혈당이 16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박영자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분들까지 함께 변화했다는 거예요. 남편분도 아내를 따라 같은 아침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둘 다 혈당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입니다. 25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혈당을 망가뜨리는 아침 식사 습관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혈당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요.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흰밥이나 흰빵 위주의 아침입니다. 우리 몸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은 마치 설탕 덩어리처럼 행동해요. 위에서 빠르게 분해되어서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흰빵으로 아침을 드신 분들이 잡곡밥으로 드신 분들보다 식후 혈당이 무려 25%나 더 높았어요. 실제로 69세 김성호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아침마다 토스트 2장과 커피 1잔으로 간단히 드셨거든요.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공복 혈당이 140 이상으로 계속 유지됐습니다. 제가 흰빵 대신 통곡물 빵으로 그리고 잡곡밥을 권해드렸더니 2달 만에 혈당이 20 이상 떨어졌어요. 하지만 잡곡이라고 해서 마음껏 드시면 안 됩니다. 잡곡도 과량 섭취하시면 혈당이 오를 수 있어요. 하루 100g 내외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탄수화물을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단백질이 부족한 아침이에요. 많은 분들이 죽이나 빵, 밥만으로 아침을 때우시는데 이러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시켜주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줘요. 미국 당뇨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드신 분들은 점심때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부족한 아침을 드신 분들은 점심 전에 허기를 느끼고 과식하게 되더라고요. 75세 이정자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속이 안 좋으셔서 아침을 항상 죽으로만 드셨어요. 그런데 점심만 되면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셨죠. 제가 죽에 달걀 하나와 두부 한 모를 함께 드시도록 권했더니 오후 피로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접시의 절반 정도를 단백질로 채우시면 됩니다. 달걀 한두 개, 두부, 콩, 생선 같은 것들이 좋아요. 다만 소금이나 간장 양념을 너무 많이 쓰시지 마세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꼭 챙기고 계신가요? 세 번째 문제는 채소 없는 아침입니다. 식이섬유는 당 흡수를 늦춰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천연 완충제 역할을 해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채소를 먼저 드신 그룹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후 혈당이 30%나 완화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66세 최영호님은 아침에 밥을 먼저 드시던 습관을 바꿔서 나물을 먼저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식후 졸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급격한 흡수를 막아준 거죠. 아침 접시의 절반 정도를 채소로 구성하시고 나물이나 샐러드를 가장 먼저 드세요. 다만 단무지나 짠지처럼 당분이나 나트륨이 많은 반찬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 순서를 어떻게 하시나요? 네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아침을 아예 거르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오히려 하루 종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 변동이 훨씬 커집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의 평균 공복 혈당이 규칙적으로 아침을 드시는 분들보다 10 이상 높았어요.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70세 오미자님의 경우를 보면 아침 준비가 귀찮다고 항상 거르시고 점심에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혈당 변동이 너무 심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죠. 바빠도 귤이나 요거트, 삶은 달걀 정도는 간단히라도 챙기시라고 권했더니 혈당이 훨씬 안정됐습니다. 커피나 과일 주스만으로 아침을 대체하시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이런 음료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서 더 배고프게 만들어요. 혹시 아침을 자주 거르시는 편인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교묘한 함정이 새콤달콤한 착각 음식들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들이 사실은 설탕 덩어리인 경우가 많아요. 시판 피클, 가당 요거트, 드레싱을 많이 친 샐러드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가당 요거트로 아침을 드신 분들의 혈당 반응이 무가당 요거트를 드신 분들보다 40%나 더 급등했습니다. 요거트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고 계세요. 68세 홍미라님은 매일 아침 달콤한 피클을 곁들여서 드셨어요. 채소니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그 피클에는 설탕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과 식초를 직접 만든 드레싱으로 바꿔 드시라고 권했더니 혈당이 크게 개선됐어요. 단맛이 나는 식품일수록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사과 식초나 무가당 요거트로 바꾸시면 됩니다.
혹시 건강식으로 믿고 드셨던 음식이 오히려 혈당에 해로웠던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5가지 잘못된 아침 습관들이 우리 혈당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알았다면 이제 해결책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황금 아침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황금 아침 실천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25년간 연구하고 실제로 수많은 분들께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먼저 계피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계피에는 인슐린 기능을 도와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우리 몸에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거죠. 따뜻한 물이나 두유, 오트밀에 계피가루를 반 작은 술 정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하루에 2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시중에 파는 카시아 계피는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실론 계피가 더 안전하지만 구하기 어려우니까 적당량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피를 평소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사과 식초를 곁들이는 방법이에요.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완충제 역할을 해요. 물 한 컵에 사과 식초를 한두 스푼 정도 넣어서 드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원액 그대로는 드시지 마세요.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시고 이것도 공복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 있는 사과 식초가 진짜 발효 식초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요즘 시중에는 사과 맛만 낸 가짜 식초들도 많거든요. 성분표에서 사과를 발효시킨 것인지 아니면 빙초산에 사과 향만 넣은 건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귀리를 활용한 아침입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의 완충제 역할을 해줘요.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오트밀로 죽을 끓이거나 오버나이트 오트를 만들어서 드시면 좋아요. 잡곡밥에 귀리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킥오트나 인스턴트 제품보다는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를 선택하시고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무가당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귀리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맛이 밍밍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고소하고 든든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채소를 먼저,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순서가 혈당 안정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에요. 샐러드나 나물을 가장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밥은 가장 마지막에 소량만 드시면 됩니다. 다만 순서를 지킨다고 해서 양을 과하게 드시면 소용없어요. 평소 드시는 순서를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밥부터 먼저 드시는데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대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져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일정하게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게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아침을 지나치게 일찍 드시면 점심 전에 배가 고파지고 너무 늦게 드시면 점심과 간격이 좁아져서 식사 패턴이 무너집니다. 아침 식사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주말에도 가능하면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하루 혈당 곡선이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안정될 거예요. 급격한 변동 없이 완만하게 유지되는 거죠.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혈당을 떨어뜨리는 비밀 아침 식단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잡아 보겠어요.
아침은 든든히 밥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 이 상식이 오히려 여러분의 혈당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흰밥, 흰빵 위주의 아침 식사는 마치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과 같아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하루 종일 피로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챙기고 계피나 사과, 식초, 귀리 같은 재료를 활용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은 얼마든지 안정될 수 있어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다음에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시는 순서만 바꿔도 같은 음식이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잘못된 아침 관리를 계속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점심 전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오후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저녁에는 과식하게 되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평생 약과 합병증에 시달리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아침 습관으로 바꾸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점심 전에 배가 고프지도 않고 오후에 졸음도 오지 않아요. 저녁까지 에너지가 지속되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상담받으신 분들 중에 아침 식사만 바꿔서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50 이상 떨어진 분들이 수두룩해요. 약을 줄이신 분들도 많고 아예 끊으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신 거지만요. 혈당 관리의 핵심은 복잡한 계산이나 비싼 보충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예요. 25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하나만 드릴게요. 내일 아침 흰밥 대신 귀리 오트밀에 달걀 하나를 곁들여 보세요. 단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변화를 한 번에 시도하시면 지치기 쉬워요. 작은 한 끼부터 시작하세요. 귀리 오트밀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귀리 반 컵에 물이나 무가당 두유 한 컵을 넣고 5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고 삶은 달걀 하나를 곁들이세요. 이게 바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황금 조합입니다. 그 한 끼가 여러분의 평생 혈당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드는 거죠.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입맛이 다를 수 있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혈당이 주는 활력과 편안함을 한번 경험하시면 다시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침만 바꿨는데 인생이 달라졌다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놓치기 쉬운 저녁 식사의 함정과 해결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루 혈당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여기서 실수하면 밤새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니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내용에서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피 활용법이 궁금하신지, 귀리 오트밀 레시피가 알고 싶으신지, 아니면 식사 순서 바꾸기를 도전해보고 싶으신지 모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